10월 26일 목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26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미군이 철수하는 틈을 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서방 국가의 대피 작전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카불의 국제공항 경계 바로 옆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2건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11명의 해군과 의무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어린이도 희생됐고 총 60여 명이 사망했으며 1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역 관리는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포함한 국가안보팀과 상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카불 공항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해외로 대피하려는 수천 명의 아프간 현지인들이 모여 혼란을 빚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국자는 이번 폭발이 아이시스의 소행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31일 민간인의 대피와 철군 완료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카불 공항 주변의 테러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보안 경보를 통해 미국 시민들은 공항으로의 이동, 특히 공항 게이트로의 접근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펜타곤에 따르면 이번 폭탄 공격 후에도 아직 1000여 명의 미국인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26일 11만 5천 명의 학비 대출금 11억 달러를 탕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탕감은 현재 폐쇄된 ITT 테크니컬 인스티튜트에 다녔던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는 허위 정보로 학생들에게 값비싼 대출을 받게 했으며 당시 학생들은 2008년 3월 이후 학교가 폐쇄되어 쫓겨났다고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56만 3천 명의 학비 대출금 총 95억 달러를 탕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1인당 5만 달러의 학비 대출금을 탕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교육부와 법무부에 행정조치를 통해 학자금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법적 권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은 9월 1일부터는 사전 전자여행 허가인 ETA를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받지 않으면 한국행 항공권 구입도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전자여행 허가제 ETA는 8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여행 허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9월 1일부터는 미국 시민권자가 비자 없이 한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www.k-eta.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합니다. 발행 수수료는 $10,000이며 허가 여부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한 번 받은 허가는 2년간 유효하며 입국 시 입국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신속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말에 끝나는 시범 기간에 신청하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괌 지역에서 26세의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출동한 경찰을 입으로 물어 뜯었다고 알려졌습니다. 26세의 나우 김은 렌터카 회사에 방문해 차를 렌트하려 했지만 그녀의 면허가 만료되어 거부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화를 내며 자신이 경찰관이고 차를 주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렌터카 직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려 하자 그녀는 경찰관의 팔을 입으로 물어 뜯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담당 판사에 의하면 그녀는 렌탈 오피스에 소란 이전에 다른 호텔에서도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자신이 경찰에 지원할 것이고 고용되면 직원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26일 교사, 대학생 그리고 의료 종사자의 백신 접종과 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델타 변종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입원이 증가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최근 중환자실 사용이 7배 증가했으며 1월부터 7월까지 양성 사례의 98%, 입원의 96%, 사망의 95%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것은 백신 비접종자들의 팬데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주간 입원율은 6월 말에 비해 4배나 높아졌지만 10만 명당 2명으로 그 확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백신 의무 발표는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 발표로 인해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리노이 교육협회와 시카고 교사연맹을 포함하는 일리노이 교사연맹은 이번 백신 의무화를 환영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리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모든 도시 근로자를 포함한 백신 의무 확대를 발표했으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려면 타당한 이유에 대한 증거 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카고 경찰연맹의 존 카탄자라 회장은 이러한 백신 의무화가 독일의 나치 같다며 반대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26일 4,451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 사례를 보였으며 지난주 하루 평균 3,500명의 감염자를 보고했습니다. 전체 코로나 테스트 중 양성 비율은 7일 평균 5.1%로 한 달 전 3.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7만 1,737명, 신규 사망 1,292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3%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451명, 신규 사망자 수는 44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0.6%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